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제안, 그 네 번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수 또다시 분열하는가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체가 뭐냐? 어떤 집단을 보수라고 과연 하는 거냐?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본다면,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우선 반문재인, 반종북, 반586, 반-NL,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 집단이죠. 그리고 반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그리고 친미국, 반중국, 또는 반사회주의, 친자유시장경제주의. 이러한 복잡한 세력들이, 복잡한 의견의 주체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마도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의 실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중심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통일되고 있는 과제,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는 아마도 반문재인이라는 주제로 표면상 가장 크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결국 문재인 집권 세력의 타도를 위한 선택, 그것으로 집약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속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부 통합하고 대통합을 이룬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실현을 함께 해 나가자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때 이러한 집단들이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의 규범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당시에 나온 얘기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지요. Join or die. 뭉쳐라,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 당시에 13개의 스테이츠가 각각 다른 입장들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영국과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발행하는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자신이 만화 사파를 그려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뱀 한 마리를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토막마다 각 주의 이름을 썼죠. 그리고 그 밑에 쓴 구호가 Join or die였습니다. 뭉쳐라, 그러지 않으면 다 같이 죽든지, 이런 외침이었던 거죠. 이 이후에 모든 지구상에 등장한 전쟁과 협동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이 구호는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인용이 되곤 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목표, 그거 하나밖에 없는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각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참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의견들이 그 전쟁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휘부에 의해서 빠르게 수용되고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각자의 의견은 오히려 그 전쟁을 실패 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적 행위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전쟁사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그 대통합을 누가 지휘하고 주도할 것인지 그런 지휘부조차, 그것조차 확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적인 대한민국 정치의 구도상 반문재인의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그 대표가, 그 당대표가 황교안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교체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집단이라면
이렇게 이미 어쩔 수 없이 주어져 있는 조건,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도 바꾸기 무척 곤란한 이러한 조건들을 배척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방안을 세워서 그러한 방안들로 필승 전략을 구축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시간은 5개월 정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보수 진영 내라고 하는 유튜버들을 비롯한 언론과 소위 정치 평론가들을 비롯해서 유력 여론 선도층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승리를 위한, 집단의 승리를 위한 고언이라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말들에 얻어맞는 자유한국당이나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글쎄요,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러한 수준의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마침내 한 유력한 이제 보수 집단 내에 유튜버 한 사람이 나는 자유한국당을 버릴 테다 라는 제목 하에 극단적인 이제 자유한국당 비판 칼럼을 공개하고 나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 그 탁월한 분석력으로 인해서 많은 팔로우들을 감동시켜 온 분인데요. 따라서 그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이 진작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 그 칼럼의 밑에 올라오는 댓글들만 봐도 많은 시민들이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현상도 사실로 목격이 됩니다. 마치 이러한 흐름에 호응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유한국당의 삼선 중진 의원인데다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라고 하지요. 여의도 연구원장직까지를 가지고 있는 김세연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12년 동안, 삼선이니까 이제 만기가 되면 12년이 되는 거겠죠. 12년 동안 잘 몸담고, 그리고 거기서 커왔고, 그리고 거기 우물을 퍼먹고 자랐으면서 그 우물에다가 가래침을 뱉는 소리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황교안 지도부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어디까지나 현실입니다. 전쟁은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쟁취해내야 하는 그런 피해갈 수 없는 잔혹한 현장입니다. 그러한 전장에 임하는 장수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형편없는 병력과 이런 형편없는 화기를 가지고 난 이 전쟁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다면 그럼 그 전쟁을 해보나 마나 뻔한 것이 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충무공의 자세,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이충무공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이충무공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고 현실 비판에만 나선다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갈량이 군대가 좋아서 그렇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제갈량이 얼마나 많은 무슨 지원 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까? 이러한 말들 중에서 요즘 흔히 나오고 있는 모두 뽑아내고 완전 해체해버려야 한다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썩은 연못을 정화하기 위해서
썩은 물 졸지에 모조리 퍼내고 그 안에 살던 물고기들까지 다 퍼내 없애버리고 새물로 갈아서 새로운 고기 집어넣고 건강한 연못을 만들자. 조건만 충분히 되고 시간만 충분히 허용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벼랑한 물을 퍼내고 물고기 갈아 넣는 데는 굉장한 자원도 필요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의 현재 정치권 주변에서 어떤 생명력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맑은 물을 어디서 그렇게 졸지에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물고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 어디서 그렇게 벼랑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카롭고 사나운 말로 현실을 비판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들이 마땅한 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그것은 아군의 분열과 사기에 저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공격할 허점을 최대한으로 드러내게 되는 이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쇄신하는데 쇄신되어야 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 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정당들은 좀 괜찮은가요? 이 나라에서 쇄신되어야 하는 거는 국회 그 자체이고 정부 그 자체이고 대한민국 정치판 전부 그 자체 아닙니까?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쇄신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연못의 물을 통째로 퍼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최대한 형편되는 대로 맑은 물줄기를 그 연못으로 이어대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썩은 물이 흘러나가도록 배수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차차로 정신 차리고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그러한 작전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5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넉넉하고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큼의 신선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공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그런 시기라고 인식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화문에서 연일 이어지는 이 춥고 비 오는 날씨까지 연일 이어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일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분열하는 집단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미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쓰라린 경험을 정말 철저하게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지지 집단을 가지고도 후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부 밭을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쓰라림을 반복할 것인지 소위 보수 세력들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기가 말하고 싶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는가 고민하고 스스로 표현을 절제해야 하고 행동을 절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널 24K에서는 다음 회에 이어서 어떠한 공천 전략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흔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